자, 전체적으로 그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적인 포인트 위주로만 접근할게요. 알겠죠? 주제의식, 핵심 정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경사 작품에서 이제 주목을 했던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와 같이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구절에 대한 이해 여부. 자, 그 세 가지 측면을 좀 강조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기존 현대시 받았던 교재들 싹 다 버리세요. 알겠죠? 요거 하나로 가겠습니다. 요거 하나. 자,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그 각주 해석들, 그 파란색 해석들, 그 작은 해석들은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수능 논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러한 구절 자체도 어때 내신 공부하듯이 자세하게 근거 따면 자세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작품인 시문의 그날이 오면. 자, 시문이 그날이 오면. 이 작품에서 이제 표현상의 특징에 해당되는 포스트잇 바로바로 채워가면서 봅시다. 포스트잇은 자, 볼게. 삼각상 한강물에 쓰인 표현상의 특징을 보니까 여기서 그날은 광복이에요. 광복. 조국의 광복. 자, 가정적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그날이 오면 자, 이러한 식의 특정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잖아. 시구의 반복을 통한 강조라고 되어 있죠. 시구의 반복. 자, 이건 시구의 반복으로도 볼 수 있고 이거는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알겠어? 자, 위에다가 이제 통사구조, 시구의 반복에다가 통사구조 반복이라고도 적어주시고, 통사구조 반복. 좀 안 보이지? 좀 크게 보자. 자, 그날 광복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춘대. 삼각산, 무형의 대상, 생명력이 없는 대상이지. 근데 막 춤을 춘대. 맞지? 화류법이 쓰인 거야. 화류법. 맞니? 자, 그리고 더덩실 춤이라고 추는 것에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을까? 화자의 정서가 여기엔 직접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알겠지? 자, 여기서는 어떠한 이미지들의 이제 나열이냐면 여기서 밑에 역동적 이미지 있지. 여기다 형광펜을 쳐줘. 역동적 이미지. 그러니까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는 그 상황의 기쁨을 이 자연물들의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시키는 거야. 알겠어? 조국의 광복이 오면 엄청 기쁘겠지. 맞지? 마치 너희들이 하루 종일 굶었다가 주문한 치킨이 배달되는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야. 엄청 기분이 좋겠지? 맞아? 그래서 모든 이런 자연물들이 미쳐 날뛰는 그런 상황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계속 가정적 진술의 반복이 되고 있지. 맞아?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화자의 소망의 정서야. 소망. 화자의 소망이 강조되고 있는 거야.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강조되고 있어. 됐어? 반복은 늘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그 강조되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자, 여기서 밤하늘은 통념상의 밤하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이야.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야. 그래서 세모 표시되어 있지. 부정적 시대 상황. 자,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자, 여기서는 은유법이 쓰였지. 원관념은 바로 뭘까? 원관념. 자, 까마귀의 원관념 바로 화자야. 화자. 알겠어? 화자. 나는 까마귀와 같이 무엇을 하겠다? 종로의 종을 들이받아서 종로의 인경을 들이받는다는 것은 보통 종로의 인경은 새해의 시작이라든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치는 자,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종로에 있는 종이 울리는 경우는 새해의 시작 또는 나라의 경사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이제 종로의 종을 울리게 되는데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는 상황 또한 엄청나게 나라의 경사와 관련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좋은 일에 대한 그 알림을 자기 스스로를 희생을 해가지고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무슨 한이 남으리오리까. 자, 서리법 해석해야 되겠지. 자, 서리법 OX. 한이 남는다 안 남는다? 한이 남지 않는다. 그렇지. 서리법으로 해석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정리를 하면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을 해도 나는 한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만큼 간절하게 조국의 광복을 바라고 있다. 그러한 자기의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을 이 자연물들의 역동적인 화류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표현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자,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고요. 맞죠? 어렵지 않죠? 자, 삼각상과 한가물에 쓰인 표현상의 특징은 화류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류법.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약수령 논술은 화류법이라고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수능에서는 이러한 식의 문학적 용어가 그대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걸 풀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자연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해서 화자의 바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자연물의 동적 이미지를 부여해서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또 포스트잇 2번. 1연 6행의 설화적 요소. 자, 심플하게 할게요. 자, 설화적 요소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적 모티브. 오케이. 포스트잇 3번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2연 보겠습니다. 자,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왔어. 자, 지금 1년하고 이제 2년하고의 그 차이를 알아야 돼. 1년은 어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게 도래가 된다면, 이러한 식의 가정적인 미래에 관련된 지술이라고 본다면, 이 2년부터는 어때? 그날이 왔다고. 가정적 현재야. 맞지? 그날이 진짜 왔다는 거야. 1년은 가정적 미래, 2년은 가정적 현재야. 영탄법이지. 여기서 강조된 정서는 어때? 기쁨이겠지. 조국 광복에 대한 기쁨.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거든. 자, 여러분들의 행렬에 앞장을 서우리다. 자, 여기서 보시면 북은 1년에서의 무슨 소재랑 똑같은 거야. 까마귀의 소재와 동일한 거야. 맞지? 1년에서도 어때?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자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내 몸을 희생을 해가지고 내 몸에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그것을 북을 치면서 어때? 그 북소리로 조국의 광복이 왔다는 기쁨을 알리고 싶은 심정인 거야. 둘 다 뭐야? 자기 희생의 이미지라고 엮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습니다. 자, 볼게.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실제로 듣는 거다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듣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어때? 상상이라는 거야. 상상에 관련된 진술은 어때? 이건 사실관계 일치불일치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지. 의외로 이런 것들 많이 낚는다고. 보조관점으로 낚시하는 것들. 됐어?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자, 이연 구행에서 나타나는 시상 전개상의 특징. 이연 구행에서 나타나는 시상 전개상의 특징. 자, 포스트잇 3번은 바로 뭐냐면, 가정적 미래에서 가정적 현재로 무엇이 변화했다. 그렇지. 가정하고 있는 시간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정하고 있는 시간대의 변화. 그러니까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랑 가정하고 있는 그 상황을 현재로 가정하는 거랑 맞지? 자, 가정하고 있는 뭐가 있다? 시간을 역정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일종의 시간의 역정 구성이 나타나고 있지. 되게 특이한 구성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스트잇 4번. 이연 12행의 속죄양 모티브라는 것은 뭐냐면, 속죄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의 구원을 바라는,
자, 그런 모티브가 바로 속죄악 모티브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공동체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뭐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 실제로 우리 민족이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이 모티브 자체가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가 어때? 재물이 받쳐진, 뭐 심청이처럼, 맞죠? 재물을 받쳐져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가지고 어때? 그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한다라는 내용의 모티브가 속죄악 모티브인데, 여기서도 그러한 내용의 모티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가지고 민족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자, 화자. 화자는 여기서 보면은 나로 등장하고 있죠. 나. 나. 자, 시적 대상은 그날이죠. 그날.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는 상황이야. 맞지? 자, 정서 및 태도. 자, 그날이 올 것을 가정하여, 그날이 올 것을 가정을 해서 거기서 느껴지는 기쁨의 정서. 또 자기 희생의 의지.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지? 상황적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날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에 대한 정서를 표출한과 동시에,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 이제 요걸 이제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은, 일단은 반복. 무조건 이 작품이 나오면 이제 반복에 대한 것들 물어볼 겁니다. 시어 시구의 반복. 반복을 통한 정서 강조. 이러한 식의 포인트로 잡거나, 아니면은 이제 화류에 대한 것들을 포인트로 잡거나. 맞죠? 자, 아니면은, 자, 시간의 역정 구성. 자, 여기 좀 특이하죠? 시간의 역정 구성. 자, 그 다음에 자기 희생에 여러 모티브를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모티브가 어렵나요? 상징이라고 이해하세요. 상징. 여러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맞지?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 자, 오케이.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2차. 이건 거의 한 3회독 정도 가네요. 자, 3회독 시작합시다. 자, 볼게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과 마지막 년에서 나타나는, 자, 정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자, 못 박힌 듯 기대어. 자, 낡은 고목. 자, 빨간 펜 꺼내주시고, 자, 통념적인 부정적 이미지는 다 체크할게요. 통념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기서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가요. 그대로. 낡은 고목, 못 박힌 듯 기대어. 통념적으로 해석하면 돼. 맞지? 자, 여기서 환기되는 보조관념의 속성. 여기서 보조관념은 뭐야? 못이 박힌 듯이라는 표현에서 보조관념은 뭐야? 뭐가 보조관념이야? 이거 용어 어지럽게 나열하면 너희들 엄청 헷갈리겠네. 자, 무조건 표면에 나타나는 시어가 보조관념이야. 맞지? 원관념은 뭐야? 그러니까 A 같은 B가 있으면 A가 보조관념이고 B가 원관념이야. B를 표현하기 위해서 A를 나타낸 거잖아. 못 박힌 것은 보조관념이야. 맞지? 못 박힌 듯 기대어 서 있는 대상이 바로 뭐야? 원관념이야. 누군데? 못 박힌 듯 기대어 서 있는 사람이 누군데? 나잖아, 나. 맞지? 자, 여기서 이제 원관념은 나야, 나. 오케이? 자, 여기서 원관념은 나. 즉, 화자지, 화자. 화자가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섰대. 거기서 환기되는 보조관념의 속성은 바로 뭐예요? 무기력함이에요. 무기력함.
못이 바뀐 듯 기대어 서면은 어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국권을 상실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 화자는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알겠죠? 통념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나는 이 높은 산마루에서 낡은 고목, 생명력을 상실한 그런 낡은 고목에 못 박힐 듯 기대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맞지? 생명력을 상실한 채 홀로 긴 밤을, 자, 나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간절히 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울어왔는가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 시상이. 여기서 무엇은 바로 화자가 소망하는 조국의 광복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겠죠. 자,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갔는가. 자, 여기서의 정서는 바로 뭐예요? 자, 시적 상황을 이제 그 배경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정서라고 봐야 되겠죠. 비애감으로 보셔야 됩니다. 슬픔이에요. 자, 여기서 서리법이 쓰였을까 안 쓰였을까?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울어오지 않았다? 부정평섬으로 하면은 어때? 말이 되지 않죠. X예요. 자, 이 아침. 자, 보세요. 여기서는 무엇이 바뀌고 있어? 여기서 포인트. 긴 밤에서 아침으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시간적 배경이 변화하고 있지. 시상이 전환이 됐다고 볼 수 있어? Yes. 시상이 전환이 나타난 거야. 분위기가 바뀌었잖아. 자, 그동안 나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때? 일제강점기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 자유를 갈구하면서 울어왔는데, 근데 뭐가 됐어? 조국의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았어. 즉 광복을 맞이했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광복을 맞이한 거야. 자, 여기서 강조된 정서는 당연히 기쁨이겠지. 기쁨. 됐어? 자,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자, 보면은 시들은 핏줄이라는 표현에서 화자의 생명력이 쇠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왜냐면 그 전까지는 어때? 이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서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되게 무기력하고 힘든 상황을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쇠약해진 상태를 이제 형상화시킨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그러한 나는 신체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지만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운윤이 울려오는 종소리는 화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 희망과 활력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니?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청각적 심상과 명상 종교를 통한 긍정적 정사의 환기.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어때? 여기서 눈 감는다는 것은 통념적으로 어때? 휴식을 취하다? 아니야.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야. 왜? 간절히 바라던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이제는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겠니? 그렇지. 내가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해도 조국 광복을 맞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라는 거야. 자,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어라. 자, 별표 3개. 이 작품이 출제가 된다면 12행과 같은 구절. 자,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 자, 어둠은 통념적인 어둠이겠죠. 자, 일제강점기 속에서 날개를 떨던 샛별이라는 것은 여기서 화자와 민족 구성원을 의미하는데 우리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우리 민족 구성원. 그동안 일제강점기의 치하 속에서 힘들게 살던 자, 샛별들아 이제는 어떻게 해라? 그렇지. 숨으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명령형 어미가 쓰고 있지. 숨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숨으라라는 말은 어디에 숨으라는 거야? 그렇지. 내 영혼의 촛불로 숨으라라는 말이잖아. 맞아? 내 영혼의 촛불로 숨으라는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러한 위협과 시련과 고난을 피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영혼의 안식처로 들어오라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해 볼까요? 자, 포스트잇 1번이죠. 명령 어미의 해석. 자, 민족 구성원을 자, 위로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아. 표면적인 의미는 그거야.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어둠 속에서
날개를 떨며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더 이상 이 외부의 위협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진술을 이제 민족 구성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머리가 다 바뀌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자, 여기서는 그냥 긍정적인 이미지, 밝게 떠오르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상황 연결시켜주면 되고, 자, 떠오르는 햇살은 자,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10월 상달 꿈 다 긍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고나는 군화의 그 고고적 표현이야. 군화는 기본적으로 어때? 감탄형 종결어미지,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탄법이라 볼 수 있고, 여기서 강조된 정서도 어때? 그렇지. 기쁨이야, 기쁨. 심플하게만 정리할게요. 기쁨. 자, 계속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지. 자,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자,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그렇지. 그동안 이제 핍박받고 억압받느라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꿈과 희망을 다시금 노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사리순을 사양하라. 별표 쳐주시고 서로 양보하라 라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사소한 이익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어. 맞지? 이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극심한 생존에 대한 투쟁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야.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풍요롭게 마주한 강복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못다 이뤘던 꿈을 이루어야 되는, 자, 그런 우리 민족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해가면서 서로 이제 발전해 나가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의 자연물은 우리 민족을 빗댄 표현이라 볼 수가 있겠지. 됐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공감각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각 또는 감각의 전이, 이러한 식의 표현들은 어때? 틀렸다고 봐야 돼. 알겠어? 아까 샤갈에서 봤잖아. 샤갈에서도 시각적 이미지만 나열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공감각적인 표현을 막 병치하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제시했잖아. 됐어? 뭔가 어지럽게 나열되는 이미지 같지만 사실은 어때? 시각적 이미지만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 알겠어? 자, 영상 듣고 수요일날 보자. 자, 그리고 20일 별표 3개. 자, 수미상관이야.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공간은 동일하나 어때? 시적 상황이 바뀌었어. 맞지? 시적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시적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 1년의 이행은 되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자, 오지 않을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지.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기대가 생긴 거야. 무슨 기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바람직한 미래를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 이러한 식의 민족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정서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은 소망이 포인트야, 소망. 자, 두 개를 한 번에 보자. 이제 소망이 포인트인데, 자, 둘 다, 자, 1년에 이행에서의 소망은 둘 다 소망이거든. 부정적인 상황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나타나고 있었어. 1년의 이행은. 근데 지금 이게 몇 년이냐? 연 표시를 안 했다. 몇 년이야? 몇 년이야? 7년이야, 7년? 자, 이 7년의 이행 같은 경우에는 이 긍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길 바라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소망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소망의 대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빨리 끝나고 긍정적인 상황이 도래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첫 번째 연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선 어때? 이러한 그 긍정적인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요 정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자, 약수를 하시는 분들은 특정 정서가 나타나는 행의 첫 번째 어절과 마지막 어절은 이걸 쓰는 거야. 어절은 이걸 쓰는 거야. 문장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어절을 정확히 골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디테일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년의 사행의 태도와 비교해서 본다면 여기서는 기대감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조지훈 선생님의 산상의 노래. 자, 시적 상황. 자, 화자인 나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무엇을 강구하며 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무엇이라는 것은 바로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는 상황인 거지. 자, 정서 및 태도는 자, 광복을 맞이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서 봐야 될 것 같아. 정서 및 태도는.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는 이 무엇이라는 조국의 광복 상황에 대해서 간구하는 태도였어. 간구. 간절히 구하다. 간절히 소망하다. 알겠어? 간구. 자, 후는 어때? 후는 이제 조국의 광복이라는 이상적인 미래가 도래했어.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야. 됐니? 자, 표현상의 특징. 자,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어미의 해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미 해석. 여기서는 기로 앉는가 이러한 의문형 어미, 이러한 명사형 어미. 자, 이러한 명사형 어미와 의문형 어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맞죠? 해석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1번 어미에 대한 해석, 두 번째 이미지들 정확히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지들. 뭐 다소 다양한 이미지가 쓰였다면 이 다양한 이미지가 쓰였죠. 시각적 이미지, 뭐 청각적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들이 쓰였죠. 하지만 어때? 무엇은 쓰이지 않았다? 공감각, 전이 이런 것들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함정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나요? 자, 그리고 또 이 명사형 종결 있죠. 항상 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명사형으로 종결이 됐을 때는 이게 무엇인지, 특정한 시행만 그렇게 종결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상이 종결이 되고 있는 건지를 보셔야 되는데, 늘 시상이 종결되는 명사형으로 시상이 종결된다라는 것은 마지막 년의 마지막 행이 명사로 끝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 년의 마지막 행이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시상을 종결한다는 말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명사형으로 시행이 종결이 된다. 이거는 어때? 말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은근히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는 개념이라서 조심하시라 이 말이야. 조심 또 조심.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사구조에 반복 무조건 나오죠. 왜? 1년과 마지막 년이 수미상관이잖아. 맞지? 근데 단순히 통사구조의 반복뿐만 아니라 이 통사구조의 반복을 화자의 태도나 정서의 변화의 지점과 관련된 정보를 물어본다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 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육사의 황혼 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수능 전 이게 마지막 회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회독이다. 알겠지? 지금 회독한 걸로 끝낸다. 이 올해 수능 끝낸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야. 알겠어? 자,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화자는 단절된 공간. 골방은 단절된 공간이야. 근데 그 골방에 커튼을 걷음으로써 어때? 어때? 외부와 소통을 시작하는 거야. 외부와 소통을 시작하는 거지. 골방의 커튼을 걷음으로써 외부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들임으로써 외부와 소통을 시작하는 거야. 자, 그 소통의 대상으로서 설정된 시적 대상이 바로 뭐야? 첫 번째 시적 대상이 황혼이야.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오니. 자, 여기서 황혼도 어때? 황혼도 기본적으로 황혼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황혼은 통념적으로 봤을 때 부정이지. 이번에 경사도 그렇게 취급을 했잖아. 경사라는 작품도 이랬잖아. 오르막길, 내리막길, 인생에서의 내리막길. 이것을 늙음이라 표현했고, 이것을 황혼에 비유해서 표현했는데, 보통 늙음은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어. 왜? 유자를 심으면 유자나무가 생기고, 팥을 심으면 팥 나고, 콩 심는데 콩 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의 섭리처럼 유자를 심으면 유자나무가 나잖아. 그러한 자연의 섭리처럼 늙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이 황혼도 어때? 보통은 이제 보통 자기의 일생을 하루로 나타내면은 일생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인의 개성적 인식이 나타났다고 표현을 한 거잖아. 시인의 개성적 인식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뭐야? 통념이 아니라는 거야. 일반적인 통념은 뭔데? 그 반대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황혼 또한 뭐야? 통념에서 벗어난 개성적 인식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번 구평의 구평의 해석에 따르면. 알겠어? 여기서 황혼은 이제 개성적 인식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어떠한 이미지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상, 맞지? 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황혼 통해서 외부 대상을 위로하는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잖아.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개성적 인식이 들어간 시어라고 봐야 되겠지. 됐니? 단순 시간적 배경을 넘어서 화자에게는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가치도 지규법이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속성 정확히 연결해서 구분해 봐야 되겠지. 바다의 흰 갈매기들은 표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조관념이야. 여기와 연결되는 원관념은 바로 뭐야? 인간이야, 인간. 맞아? 자, 그렇다면 바다의 흰 갈매기의 속성이 뭐길래 인간을 빗대어 표현했느냐? 바다의 흰 갈매기의 속성 바로 외롭다라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바다의 흰 갈매기의 외로운 속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외로움이라는 이미지는 바로 뭐냐면 화자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야. 밑에 적어줘. 화자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외로움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야. 즉 모든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맞지?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고. 알겠어? 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로울 수밖에 없어. 소외되고 외롭고 소외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본인이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맞지? 아,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졌지. 맞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외로워. 그러면서 갈매기를 보면서 아,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외롭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 맞아? 아, 그럼 외로운 대상들을 위로해줘야 되겠다 라고 전개된 작품이라고. 이해해? 자, 계속 보자. 황혼아. 자, 의인화가 됐죠.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잠깐만. 좀 젖은 걸 써요. 어우, 이름아 괜찮아?
얼굴이 약간 좀 메이크업 된 것 같은데? 힘 분비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약간 메이크업 된 것 같은데? 이걸 써야겠다. 저는 강사를 우연찮게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 원래 막 강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연찮게 시작한 케이스인데, 하다 보니까 좋아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됐거든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 성적 안 나왔을 때가 제일 힘들죠. 근데 그거 다음으로 힘든 게 뭐냐면 이 분필가루야. 미치겠어. 나 죽잖아. 나 죽고 나서 패시티 찍어보면은 폐가 아주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염색되어 있을 거야. 분필가루로 인해서. 자, 그게 좀 고충인 것 같아요. 자,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한껏 내밀라. 자, 명령형 어미지. 맞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돼. 화자의 의지. 화자의 의지. 선생님, 어떠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건데요? 자, 화자의 의지는 여기서 여기 내 품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그렇지. 이 황혼 안에 안겨있는 대상들에게 애정을 보내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야. 됐어?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볼게요. 황혼에게 애정을 먼저 표현해. 맞지? 황혼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황혼 안에 안겨있는 모든 것에, 즉 황혼에서 무엇으로? 황혼에 품겨있는 모든 것으로 시적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처음에는 황혼에 대해서 초점화된 긍정적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가, 황혼이 전 세계를 감싸잖아. 지구의 반절을 감싸겠지. 맞아? 지구의 반절을 감싼다는 말은 그런 거잖아.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자전축이 기울어진 다음에 스핀이 되잖아.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만 낮이고 한쪽만 밤이잖아. 맞아? 그래서 황혼이 비추고 있는 대상은 지구의 반쪽이라는 인식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네 품 안에 안겨있는 모든 것, 네 품 안에 안겨있는 모든 것에, 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그렇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인간은 외롭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거야.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나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들도 외로운 존재가 있겠지. 그런 외로운 존재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야. 무엇을 매개로? 황혼을 매개로.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화자가 위로하고 싶은 대상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겠지. 화자가 위로하고 싶은 대상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 12성자 반짝이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 얘네들은 바로 뭐야? 황혼의 품에 안겨있는 대상들이지. 공통점은 바로 뭐야? 이 공통점은, 이 황혼의 품에 안겨있는 이 대상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외로운 대상들. 맞아? 외롭고 이제 고독한 그런 대상들이 지금 열거되고 있는 거야. 자,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열거된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바로 뭐겠어? 그렇지. 연민의 정서겠지. 연민. 오케이? 자, 연민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연민은 당연히 긍정적인 정서죠. 맞나요? 자, 고비사박을 넘어가는 낙타탄, 행상대, 토인들 다 뭐야? 동일한 대상이야.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만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에, 여기서 별표 3개. 지구의 반쪽만에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구의 반쪽만. 그렇지. 황혼에 잠겨있는 부분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자, 여기서는 황혼에 잠겨있는 부분이 아니라 잠겨있는 부분에 여지파.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죠. 자, 이거는 제가 초반에 가르쳤던 거랑 조금 관점이 달라진 게 뭐냐면, 지구의 반쪽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라는 것은
황혼이 비추는 동안에는 황혼이 따스하게 대상을 감싸겠죠. 근데 황혼이 비추는 동안 해가 떠 있지 않는 반대쪽은 어때? 어두운 밤의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구의 반쪽은 황혼이 미쳐지지 않은, 즉 밤 동안의 그 상황 속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대상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황혼에 잠겨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관점을 달리 했어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했거든요. 초반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자,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라는 것은, 그러면 해석이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야. 어둠에 잠겨있는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애정. 그렇지. 황혼이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위로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됐어?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바로 모든 대상에 대한, 모든 대상을 위로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모든 대상을 위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때? 그렇지. 외롭고 고독한 존재들만 한정을 해가지고 화자가 위로를 건네려고 한다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건 제가 멸망전에서도 한번 냈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뭐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자,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니. 자, 골방에서의 정서가 변했어. 왜? 화자는 자,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외로운 존재들에게 위로를 건넸기 때문에 뭔가 홀가분하고 뭔가 마음이 편해진 거야. 그래서 정서가 변화했지. 정서가 변화한 지점. 자, 여러분들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고요. 황혼아, 내일도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여기서 화자의 정서는 기대감이야. 기대감. 내일도 황혼을 매개로 대상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하지만 별표 2개.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자, 황혼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순식간이어가지고, 자, 그러한 순식간에 사라지는 황혼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동안 황혼에 묻혀 있는 대상들, 즉 황혼의 원래는 황혼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던 그런 대상들은 황혼이 사라지게 되면 어때? 다시금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 대상들에 대한 염려, 아쉬움과 염려라는 두 개의 정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시각의 청각화도 맞지? 잘 챙겨주시고. 시각의 청각화. 자, 그 황혼이 시냇물 소리처럼 암암이 사라진다. 맞지? 자, 암암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다. 암암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다. 이런 식으로 시각의 청각화. 좀 까다로운 표현이죠. 암암이 사라지는 그 시냇물 소리 같다. 오케이? 암암이 사라지다. 깜깜이 이게 뭐 캄캄이라는 뜻인데 이게 시각적인 표현이죠. 시냇물 소리는 청각적 표현이고. 그렇지. 맞아. 어떻게 보면은 쉬운 작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작품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작품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화자, 나, 대상. 대상은 황혼에 안겨있는 모든 것. 자,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 모든 존재들이 아니라 외로운 존재들. 맞지? 자, 정서와 태도는 황혼에 대한 애정, 그리고 황혼에 안겨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 그리고 세 번째, 황혼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염려와 아쉬움. 자, 이런 식의 다소 다채로운 정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에서 핵심은, 자, 일단은 자, 의인화가 핵심이죠. 의인화. 황혼을 마치 사람처럼 인격화된 존재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의인화와
대화체가 쓰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열거가 쓰였어요. 열거. 열거는 열거되는 대상들의 공통적인 속성에 주목해야 돼. 열거된 대상들의 공통 속성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 열거된 대상의 공통 속성은 바로 인간 본연의 외로움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지. 맞아? 화자는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 본인의 외로움을 모든 외부 대상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외롭지? 인간은 원래 외로운 거구나. 그럼 다른 사람도 왜 외롭겠네? 내가 외로워서 이만큼 힘드니 다른 대상도 위로해 줘야 되겠다. 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특정한 표현의 반복이 쓰고 있는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어차피 표현상의 특징의 공통점을 잡아야 돼. 맞지? 근데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잡기 쉬운 게 바로 뭐야? 특정 시어나 시구, 통사 구조의 반복이야. 에게도. 맞지? 특정 시구의 반복. 자, 특정 시구의 반복. 이 작품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눈에 익혀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자, 깨달음의 정서와 그 다음에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선 어때?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그렇지, 깨달음을 얻고 있어.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여기선 어때?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어. 됐어? 그래서 같은 의문형 어미지만, 자, 의문형 어미가 총 2번 나오는데, 자, 순서대로 깨달음과 연민의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지. 됐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자, 특정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돼. 여기서 특정 플레이스는 바로 골방이란 공간이야. 골방이란 공간은 처음에 어때? 그렇지, 외부와 소통이 골방이란 공간에서의 인식 전환. 즉 여기선 골방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 골방은 자, 화자가 무엇을 인식하는 공간이야? 근원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인식하는 공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가 이제 골방의 커튼을 걷고 외부 세계를 받아들임으로써 황혼과 소통을 하고 그것을 매개로 이제 외부 대상에 대한 위로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골방의 공간은 어때? 그렇지, 아늑한 성격으로서의 공간으로 그 성격이 변하게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넥스트. 자, 엄청 힘들지는 않을 거야. 이게 막 처음 하는 작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해가 벅차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것이었지 라고 이제 리마인드 되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런 의미였어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좀 재인식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속도감이 벅차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금 뭐 벅차거나 이러시면 뭐 영상을 듣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따로 찾아와서 질문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성의꽃. 새벽 시내버스. 특정 시공간적 배경이 지금 어때? 시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시가 시작되고 있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이 작품은 이 새벽 시내버스에 낀 입김. 자, 여기서 시적 대상 바로 보자. 자, 화자 대상 정서 태도 먼저 정리할게. 여기서는 화자는 나인데 대부분 관찰자의 성격으로 전제하고 있는 나야. 자, 무엇을 관찰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성의꽃을 관찰하고 있어. 성의꽃. 이 성의꽃은 이 보조관념이고, 자, 원관념은 바로 뭐냐? 이 성의꽃의 원관념은 차창에
입긴, 서린, 입김이야, 입김. 이게 원관념이야. 자, 차창에 서린 입김은 누구의 입김이야? 그렇지.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서민들의 입김이야.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새벽 시내버스에 만들어낸 입김을 말하는 거야. 맞죠? 그러한 입김들을 뭐라고 표현했어? 애초에 꽃이라고 표현했지. 통념적으로 꽃은 긍정적인 대상이야. 아름다운 것을 꽃이라고 빗대어 표현하잖아. 그것을 아름다운 꽃에 빗대 표현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러한 서민들이 열심히 사는 삶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성의 꽃을 뭐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바라본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것과는 반대로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어. 장면의 전환이라고도 하지. 시상의 전환이자 장면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이러면서 자, 어때? 그렇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살짝 이 부분이 좀 뜬금없이 이어지긴 해요. 맞아요. 이 시상의 전환이 성의 꽃에서는 조금 뜬금없이 나타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오케이. 자, 이 작품은 좀 큰 틀을 먼저 정해놓고 세부적으로 보는 게 더 이제 좀 이해하기 쉬워서 이렇게 먼저 정해놨어. 자,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대. 자, 이 성의 꽃을 의미하는 이제 보조관념들은 다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아? 성의 꽃. 아, 원관념은 성의 꽃이 아니라 원관념은 입김. 죄송해요. 입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보자 이거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입김 있지. 입김이 원관념이고 이 원관념을 이러한 찬란한 치장, 성의 꽃 이러한 식의 보조관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입김이 원관념이고 이 동그라미들은 그 원관념을 나타낸 보조관념. 엄동 혹한일수록, 즉 일수록이라는 말은 뭐야? 부정적인 상황이 심해질수록,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질수록 이런 말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지. 맞아?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생생하게 피는 성의 꽃은 자, 대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는 민중의 무엇이? 생명력이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됐어? 그러니까 현실이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민중들은 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잖아. 요즘같이 막 좀 살기 힘들어진 시대에서는 더욱더 더 열심히 사는 자,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죠. 자,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시간. 자, 여기서는 제가 동일하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화자의 상상이 진행되는 부분이야. 화자의 상상. 실제로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아, 성의 꽃을 바라보면서 이 성의 꽃이 어떻게, 이 입김을 바라보면서 이 입김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싱킹을 하는 거지. 아, 이 과거 어제부터 이 버스를 탔던 이 대상들 평범한 시민들이죠. 맞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실제로 관찰을 한 결과가 아닌 상상을 통해서 나열되고 있는 대상인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보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성의 꽃을 관람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
다시 꼬치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자, 역설법은 가볍게 체크 정도만 해주시고, 차가운 아름다움. 자, 역설법에 담겨있는 의미, 차가운 아름다움. 자, 실제로 차가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표현상의 특징에 적어봅시다. 자, 역설법은 다 때려박아야 돼. 해석을 다 때려박아야 된다고. 자, 이 아름다움은 서민들의 삶과 관련된 이미지. 차가움은 뭐야? 힘든 현실에 관련된 이미지. 조합해봐. 한 10초 줄게. 조합해봐. 대충 문장 만들어봐. 그렇지. 힘든 현실 속 현실을 이겨내는 민중의 생명력을 어때? 예찬한 표현이라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니? 됐어? 이게 주제의식이잖아. 역설법은 그래서 꿀인 거야. 역설법은 난해하지만 해석하면 그게 주제의식이야. 그래서 개꿀이다. 오케이? 역설법 나오면 개꿀 외치면서 해석해 주시고 주제의식 잡고 자 공부해 주시면 되죠. 자,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던가. 자, 여기서는 포인트. 어때? 여기서도 종결함의 반복 나타나고 있죠. 던가. 자, 근데 에게도 이런 식의 어구나 그 조사가 반복되는 거와 달리 자, 이러한 식의 그 수러가 반복되는 것은 바로 통사구조의 반복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과는 달리 서술어 구절이 반복이 되면은 통사구조의 반복이 쓰일 수 있다는 점이야. 오케이? 자, 아무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을 지우고 자, 별표. 성의꽃 한 입을 지우는 것은 어때? 뭔가 이러한 민중들의 삶의 흔적을 지우려는 화자의 모습? 함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의꽃을 한 입 지우고라는 것은 자,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알겠어? 당연히 맥락상 그런 식의 의미 해석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0.1%라도 실수로 오독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내가 지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오히려 어때? 이 말을 대고 본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더 깊이 공감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기 위한 행위지 이 서민들의 삶의 노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맞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려고 하는 화자의 어떠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갑자기 본인의 얼굴을 본 게 아니고 이거는 뭐야? 화자가 아니라 화자의 얼굴이 아니야. 제3자 즉 친구의 모습을 떠올린 거야. 됐어? 여기서는 시상 장면의 전환 부분에 조금 별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의 꽃을 보며 민중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푸석한 얼굴, 제3자, 즉 친구를 떠올려. 그 친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단서가 여기 나오고 있죠.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그렇지. 면회마저 금지됐다라는 것에서 무엇이 환기된다? 당시의 억압적인 삶의 분위기, 삶의 현실이 억압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왜 갑자기 뜬금포로 이렇게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런 거지. 이 친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았어?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들의 치열한 삶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과거 화자와 같이 치열한 삶의 흔적을 걸었던 그러한 친구를 떠올리면서 그러한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그 친구는 더 이상 어때? 이제 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공통점 바로 뭐냐면 이것을 환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치열한 삶. 치열한 삶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거야. 성의 꽃과 이 푸석한 얼굴의 공통 분모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좀 더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는 이제 통사 구조의 반복, 통구 반복.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열거되고 있지. 열거된 대상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야? 그렇지.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어. 맞자? 열거되는 대상들의 공통점 바로 뭐냐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어때? 그렇지. 위로, 연민, 공감, 긍정적인 정서로 보면 되는 거야. 위로, 연민, 공감. 됐어? 그리고 네 번째. 자, 화자의 상상 부분 조심하셔야 돼. 상상. 알겠어? 실제 관찰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가 실제 화자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히 묘사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구성된 선지라고 한다면 의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의 원관념에 다양한 보조관념이 연결되고 있지. 다양한 보조관념. 맞지? 다양한 보조관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대상의 긍정적 측면에 어때? 다채롭게 조망하고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원관념에 다양한 형태의 보조관념이 연결된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한다는 의도로 연결이 되거든. 여기서는 어때? 그냥 단순하게 성의 꽃이 좋다, 긍정적이다가 아니라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저래서 대단하다라는 식으로 다양하게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대상을 긍정적으로 다채롭게 조망한다. 어때? 무엇을 함으로써? 다양한 보조관념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서민들의 입김이라는 하나의 원관념에 대응되는 다양한 동그라미들이 있잖아. 다양한 보조관념들이 있잖아. 다양한 보조관념들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속성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드러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준다. 화자의 의지보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워딩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의도. 자, 넘어갑시다. 불사조. 정지용의 불사조. 자, 불사조는 이 시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 시가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어야지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맞지? 저는 이 불사조 이딴 작품이 이러한 좀 난해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제를 했지만 사실 경사 나오는 거 보고 배제는 없다. 무조건 배제는 없다. 배제는 없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냥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냥 넓고 포인트만 딱 잡아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불사조의 배경은 자신의 아이의 죽음이야. 키우던 아이의 죽음이 배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느끼는 거야? 엄청나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의 깊이를 느끼는 화자가 이 작품의 슬픔의 깊이를 느낀 화자의 정서가 이 작품의 창작의 배경이 되었다. 알겠어? 자,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출발하는 거야. 아이를 잃은 슬픔. 오케이? 자, 볼게. 그리고 이 화자는 실제로 이제 아이의 죽음을 겪고 나서 이제 종교에 귀의하게 되거든.
그래서 약간 좀 종교적 모티브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한번 보자. 일단 화자 대상 정석, 그 난해한 작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화자는 나로 나타나고 있죠. 맞아요? 나의 신부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자, 시적 대상은 너, 즉 비애죠. 비애. 비애는 추상적 관념이야. 비애를 너로 설정해가지고 표현해주고 있지. 기본적으로 뭐가 쓰이고 있다? 그렇지 얘들아. 형상화가 쓰이고 있는 거야. 이런 게 형상화, 이런 게 형상화. 형상화가 다른 게 아니야.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형상화라고 하는 거야. 넓은 의미로 비유라고 하는 거고. 알겠어? 자, 비애를 너로 형상화 시켜가지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 말을 건네고 있지. 맞지? 자, 볼게. 여기서 화자인 너, 그러니까 화자는 비에 대해서, 맞죠?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변주되고 있다? 자, 동반자적 인식.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거는 전체적인 틀의 이해가 필요해. 이건 개별적인 것에 암기로 대응이 되는 작품이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사랑을 하는, 세상에서 정말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죽었어. 그게 봐봐, 뭐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뭐 대상일 수도 있겠지. 거기서 느껴지는 슬픔과 고통을 글로 표현한다고 해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지. 맞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글로 표현하려고 시도한 거야. 자기가 키우던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 근데 이 슬픔이 끝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끝나지 않는 슬픔을 마치 너는 나의 동반자와 같아. 인생의 동반자와 같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끝나지 않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슬픔을, 비애를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신부라는 표현으로 빗대어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신부는 보통 뭐야? 결혼을 한 대상이고 인생의 동반자잖아. 맞아? 이 끝나지 않는 슬픔을 신부라고 빗대 표현함으로써, 맞지? 그 비애와 절망감의 깊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 즉 비애인 시적 대상을 동반자적인 인식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슬픔을 긍정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너무 슬픔이 깊이가 깊고 이게 지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동반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슬픔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서 동반자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작품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슬픔과 비애는 어때? 그렇지. 끝이 있는 줄 알았지만 끝이 없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맞아? 그래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이 슬픔을 불사조, 죽지 않은 새라고 표현함으로써, 맞지? 슬픔이 영원할 거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맞아? 이 사자의 슬픔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결국에는 한 줄로 정리하면 끝나지 않을, 않는이 아니야. 안을이야. 미르시야. 끝나지 않을 비애를 결국 죽지 않은 새인 불사조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지. 맞아? 화자의 슬픔과 비애는 지금까지 끝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동반자와 같이 나를 계속 따라다닐 거야. 맞아? 그러한 끝나지 않을 비애와 슬픔을, 자, 죽지 않은 새인 불사조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였다. 됐어? 자, 이 전체적인 틀을 잡으시면은 이제 세부적인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작품이에요. 맞죠? 비애, 너는 모양할 수도 없다. 넌 볼 수 없다라는 거야. 볼 수 없이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살았도다. 살았다라는 표현 자체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결국 계속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너는 바퀴 나서 날지 않은 새. 그렇지. 내 안에서 어때? 계속 존재해 왔다라는 거야. 너는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고 있어.
화자가 실제로 그 비애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유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야. 너를 보낼 수 있는, 너를 잊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도리도 없다는 거예요. 은밀히 이루더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그렇지.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은 화자에게 있어서, 화자의 삶에게 있어서 행복은 없대? 찾아오지 않고, 화자의 삶에서 행복은 먼 대상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슬픔이, 화자의 인생이 이렇게 슬픔과 비애로 점철됐다라는 거지.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더뇨. 비애, 오 나의 신부,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아놓으라. 그렇지. 자, 이게 일종의 역설적 인식이야. 너를 위해서 내 창과 웃음을 닫아놓으라라는 것은, 맞지? 나는 근원적인 비애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웃음을 지을 일이 없이 살아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비애를 위하고 원하는 것처럼 표현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비애를 긍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절대 비애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애, 긍정, X. 절대 비애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알겠어? 자, 이제 나의 청춘이 닿은 날 너는 죽었도다. 자, 그러나 너를 묻을 아무런 성문, 조지훈의 그 성문에서 나타나는 그 작품이 한자어와 동일하죠. 자, 성문은 무덤 앞에 세우는 돌문을 성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너를 묻을 아주 성문도 보지 못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청춘이 닿은 날 나는 나의 비애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실제로. 맞지? 나는 내 청춘이 끝나는 날 이러한 비애가 끝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비애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 죽은 줄 알았던 비애는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오 비애, 나의 불사조 나의 눈물. 그렇지. 죽은 줄 알았던 비애는 나의 가슴 깊숙이 살아 숨쉬면서 지금도 이렇게 날개를 펼치면서 나를 슬프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전반적으로는 어때? 그렇지. 화자가 맞이한 그 큰 슬픔, 이제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슬픔의 깊이를, 지속되는 그 슬픔의 깊이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적 수단을 사용했다라는 점. 오케이? 자, 표현상의 특징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특정 어미가 반복되고 있어. 자, 특정 어미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특정 어미는 이제 영탄법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영탄형 어미라고 볼 수가 있어. 노라 이런 것들은. 맞지? 그리고 눈물이여 라는 이런 어미도 마찬가지야. 단 지금 특정 어미가 거의 영탄법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여기서 영탄은 정서를 강조하는 거잖아. 여기서 강조되는 정서는 그냥 비애를 강조하는 거야. 전반적으로 강조되는 정서는 딱 없어. 그냥 무조건 비애로 초점화 시켜서 다른 정서는 생각해 줄 필요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형상화가 쓰였다는 거. 무형의 대상인 비애를 이렇게 새 박힌 화살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는 거. 맞지? 자, 그런 이미지가나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주시고. 오케이? 자, 그리고 대비적 의미의 시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바로 행복. 대비적 의미의 시어가 나타나고 있어. 화자는 이 화자의 내면 속에 깊이 살아가고 있는 그 비애 때문에, 숙명적인 비애라는 존재 때문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야. 맞지? 자, 오케이. 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스트 원. 하나만 하고 오늘 끝냅시다. 자, 그 추석 때 아마 뭐 특강이 있을 거예요.
추석 때 특강이 있을 건데 아마 제가 하는 특강은 이제 다 무료 특강입니다. 제가 뭐 특강할 때 뭐 돈 받고 한 거 없죠, 맞죠? 사실 논술도 무료로 하려다가 욕 더럽게 처먹고. 그 뭐지? 이번 추석 때 졸라 웃긴 게 그 학원에 유료 특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 특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사회문화라든지 뭐 탐구라든지 약간 탐구 좀 그 단기간에 핀포인트 잡고 싶으시면 뭐 학원 특강 뭐 신청하셔도 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국어 특강 아마 할 것 같은데 아마 이감 뭐 한 2감이나 이런 것들 한 3회차분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특강 때릴 건데 제 특강은 수강료가 1,000원입니다. 저 1,000원 받으려고 1,000원. 왜냐면 그냥 하려고 했는데 돈을 받으래 자꾸. 알겠다, 돈 받겠다. 그래 1,000원이요 이랬더니 욕을 하는 거야. 야, 그럴 거면 받지 말래. 그래가지고 그래요, 안 받는다니까 하니까 야, 안 받을 거면 특강을 하지 말래. 그럼 1,000원 받을게 이러니까 계속 이런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받기로 했어. 1,000원. 알겠어? 자, 1,000원. 1,000원 받아가지고 치킨 사 먹을 거야. 치킨.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문병란의 꽃이. 이감할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 위주로 할 것 같아요. 모의고사 위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날 좀 보강이 있지 않을까. 그 뭐지? 뭐 논술 수업은 좀 보강이 있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이 현대식, 그러니까 문학 그 해독하는 것도 막 그 약간 커리큘럼 봐서 조금 타이트하다 싶으시면 타이트하다 싶으면 그때 뭐 보강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들 추석 때 어디 일정 없으시죠? 은솔이 어디 가요? 지금은 어디 가도 부담이야. 안 그래? 친척집 가도 부담이지. 맞지? 얼마나 부담 주겠어.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친척집 가니? 맞지? 자, 보겠습니다. 문병란의 꽃이 가을날.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죠. 자, 여기서 가을날이라는 이미지는 통념적인 이미지일까요? 개성적인 이미지일까요? 하면 통념적인 이미지야. 그 가을날의 이 그 수확철, 풍요로움, 그 긍정적인 이미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한알. 자, 이것도 어때? 명사로 종결이 되고 있지. 자, 명사로 시행이 종결되고 있어. 시행. 명사로 시행이 종결되고 있는데 이게 시상이 종결이냐? 시상 종결까지는 아니네. 특정 시행이 자꾸 외로움, 가을날, 그리고 꽃이 하나, 이런 식으로 특정 행들이 계속 명사로 종결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네. 자,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자, 여기서 보면은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은 동그라미로서, 자, 원관념은 바로 뭐야? 여름의 속성인 풍성함과 아름다움, 외적인 화려. 맞지? 이게 원관념이고 이 꽃, 잎, 빛깔이 보조관념이겠지. 맞아? 그것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자, 계속 명사형 종결이 반복되고 있지. 여기서 꽃씨 한알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 꽃씨 한알은 결국에는 이제 그 여름 동안 꽃이 핀 다음에 그 아름다운 꽃이 지고 나면은 열매를 맺게 되지. 그 열매의 결실이 바로 꽃이잖아. 맞아? 즉, 여름날에 그 수많은 외적인 화려한 시간을 거치고 그 한알에 무엇이 응축됐어? 그 모든 생명력이 다 응축됐다는 거야. 맞아? 그 꽃이 한알로 응축된 그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정서, 놀라운 깨달음, 그리고 자연의 신비,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작품이라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 두 번째, 한알의 꽃씨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하고 있다. 이건 제가 지금 봐도 아주 잘 해석해 놓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지금 보면은 조금 아쉽게 해석을 해 놓은 구절도 있고, 지금 봐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해 놓은 구절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빛나는 여름의 오후. 자,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자, 이러한 것들, 이 작품들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 있죠. 해석들 위주로 좀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뜨거운 노을의 입김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뭉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오, 맞아요. 이제 꽃씨의 결실을 이루기 위한 숱한 수고와 노력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숱한 수고와 노력들은 바로 외부 자연물이죠. 자연의 힘이죠. 화자가 노력한 게 아니죠. 맞나요? 이 자연 현상,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이 현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야. 경이로움.
맞지? 자, 비의 껍질, 원간염. 자, 낙엽이 된 꽃잎을 말하는 거야.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지는 가을날. 자, 이것도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 박아주시고. 딱 봐도 이거 해석 안 돼요. 이거 딱 봐도 명백하게 구절 해석 안 되거든요. 맞죠? 잘 체크해 주시고. 자, 내 마음 깊이,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빛나는 외로움. 그렇지. 빛나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봐봐. 이 꽃이 하나는 결국에 이 하나의 생명력이 성숙을 거친 성숙의 결과물이야. 나도 꽃이 하나처럼, 맞지? 그러니까 화려했던 여름날의 꽃이 되어 화려했던 그 여름날의 시간이 지나 이게 하나의 씨가 되면서 이 화려했던 지난 날을 다 뒤로 하고 하나의 성숙한 결과물로 잠들어 있는 꽃이 하나처럼 화자도 또한 어때? 그렇지. 이 꽃이 하나처럼 성숙해. 하나의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꽃이 하나를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내적 성숙과 단련이 필요한 것처럼 화자 또한 내적 성숙을 위해서는 이러한 외로움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오늘은 하나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했던 지난달의 대화를 묻는다. 자, 포스트잇 참고 잘 읽어보시고. 자, 이 작품도 지금 보니까, 맞죠? 지금 보니까, 자, 볼만한 구절들이 꽤 많네요. 맞죠? 뭐, 경사가 나온 마당에 뭐든 못 나오겠습니까? 뭐든 못 나오겠어요. 뭐 다 나올 수 있죠. 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 나올 수 있어. 나오지 못할 작품은 없다. 이제는 다 열어놔야 돼. 맞지? 특히나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 박모월의 황혼이 나온 순간 이런 느낌, 경사가 나온 순간 이제 이육사의 황혼 이것보다 분명란의 꽃이 이러한 작품들이 오히려 티어가 더 올라간 느낌이에요. 맞죠? 완전히 지금 비주류 작품에 대한 출제 빈도가 확 올라갔잖아. 맞지? 신석정의 역사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가 있거든. 왜? 신석정? 뭐 네임드고. 근데 이제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모른직다. 자, 볼게요. 이것만 이제 정리하고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심 맛있게 드시고 아까 전에 157이었나? 157? 157이었죠. 157. 잠깐 1이 뭐였지? B1 화작 5 답지 7이었나? 답지오 화작 7. 맞아. 좋았어. 자, 화자는 나. 자, 꽃이 한 알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죠. 맞나요? 자, 보시면 여기서는 내적인 성숙과 깨달음을 얻고 있어. 깨달음. 이 자연물, 이게 꽃이 한 알이 이제 자연물이잖아. 자연물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있냐면 내적 성숙을 위해 필요한 가치. 자,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라는 것은 맞지? 이제 자연에게 있어서는 이 자연일에 있어서는 어때? 그렇지. 숱한 수고와 노력들을 저렇게 표현을 했잖아. 꽃씨가 여물어 가기 위해서는 자연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내적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지.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맞아? 결국 꽃이 하나의 꽃씨는 내적 성숙을 이루어낸 결과물이야. 그랬을 때 이 자연물들은 이러한 자연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성숙의 가치를 이룰 수 있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근원적인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들이 있어야지 그런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표현상의 특징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자, 오늘 남은 요일도 빨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끝! 자, 공지 잘 확인하세요. 알겠죠? Let's go! 땡큐. 쇽쇽쇽 쇽쇽쇽. 응? 너 그 바로 가니? 아 그래? 그러면은 밥 먹고 1시 이후에 하자. 응? 아 그랬어?